2020년 1월 6일,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없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사는데 바빠서 이 진리를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 먼 얘기라 저에게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분명 죽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쩌지? 내일 죽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 없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다 못해보고 죽어서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저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죽기에는 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에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빚이 더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항상 써야 할 일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에게는 챙겨야 할 사람들, 아니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삐 움직여야 그들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한 움큼만이라도, 아니 한 꼬집만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이 빚이 벅차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다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감당도 제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제가 죽는다면 이 빚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운명의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10평 남짓한 작은 집. 이 좁은 공간에 어찌 짐들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물건을 사용하려고 산 것인지 아니면 이고 지고 살려고 일부러 산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질 않네요. 집이 이렇게나 엉망인데 제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제 유품을 정리하며 저를 추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집 꼴을 보니 그들에게 추억은 사치인 듯 보입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아니고 제 욕심과 무분별함으로 인해 쌓여있는 짐들을 내다버리기에 바빠 저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죽음에 대해 깊게 고찰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내일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죽음을 준비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반문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정녕 자신이 그리 빨리 죽게 될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저는 아직 젊고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 저 역시 잘 압니다. 노후 준비하기에도 이른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다니요. 보통 저희 아버지 연배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식들은 그런 말씀 걷어주시라고 말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지 제가 먼저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죽게 되면 저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서 버킷리스트 중 몇 개라도 해보고 죽을까요? 그런데 내일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어쩌죠? 그럼 제 미래는 어쩌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현실에 충실한 욜로 인생을 즐기자니 제 노후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노후 준비만 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자니 당장 며칠 후에 죽게 되면 노후 준비에 쏟는 돈과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노후 그 너머에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전혀 부끄럽거나 미안하거나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제 삶을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긴 말이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끄적거린 이 한 장의 글이 제 생의 마지막 글이 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삶에 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애써왔으니 이제 제 인생 후반전에는 가장 아름답게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좀 비워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운명의 그날이 당장 내일이든 아니면 몇십 년 후가 되든 그날까지 제 인생에서 쓸모없고 넘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나가야겠습니다. 채우고 싶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인성도 지성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를 채우려면 우선 제 안에 여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으로 넘쳐나고 욕심으로 넘쳐나는데 무슨 인성과 지성을 논하겠어요? 이걸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우선 넘치는 것을 좀 비우고 저에게 모자란 것들을 채운 후에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그때 죽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걸 모르기에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옳다 생각됩니다. 잘 사는 게 목표였을 때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었고 좋은 차도 사고 싶었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죽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더덥게 느껴집니다. 죽기 전에 이 빚도 다 없애고 엉망의 집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를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더니 떠오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이 아픈 자를 돕는 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넘치게 해보고 죽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엉망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이 좀 편해져야 직성이 풀리다 보니 제 능력 이상으로 손을 내밀어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제가 좀 힘들어졌네요. 마더 테레사 같은 마음은 단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을 도우며 행복했던 마음, 그 역시 지금 저에겐 욕심과 교만으로 보입니다. 바둑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생연후 살타라는 바둑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돌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제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죠. 제 자신이 엉망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준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 따로 없네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말도 있죠. 저에게 이 말은 너무 깁니다. 길게 쓸 것도 없어요. 저는 아직 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 나이 불혹입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흐려져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불혹. 논어 위정편에 공자가 언급한 말입니다. 공자는 40살에 미혹되는 감정을 진정 느끼지 못했을까요? 저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부록에 저는 너무 많은 것들에 미혹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수신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비워내야겠어요. 엉망인 것들, 넘치는 것들을 모두 비워내야겠습니다.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다 비워내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여백이 조금 생기면 뭔가로 채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40의 나이에 부록을 느끼신 공자 선생님의 논어 위정편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죽기 전까지 저는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채워가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쓰는 이 글이 유서가 될지도 모르기에, 오늘 제가 치운 집이 제 마지막 흔적이 될 수도 있기에, 지금 제 표정과 몸이
제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기에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더욱 신중하고 후회 없도록 비우고 채워나가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채워나가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저도 그들도 치유되기를 바라며 죽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